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G2 국가로 만들고 먹여 살릴 새로운 미래 산업들. 2. 감히 상상 못한 산업 현재 상황. 3. 다급하게 한국 기업 찾아온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의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곧 G7 시대를 넘어선 G8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G7에서 G8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G7의 한계를 넘어선 G8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 등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며 한국의 국제적 의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영국, 캐나다, 유럽 연합과의 관계가 점점 강화되면서 한국은 G20의 일원으로서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렵습니다. 세계는 먹고 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과 곡물 수출, 그리고 단순 제조업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의 제한,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한 석유 및 석탄 생산의 감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를 향한 전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대응 등을 통해 한국은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인구를 부양할 필요가 없는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과 외국인 청년 인력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은 미래를 향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주도하게 될 미래의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화 콘텐츠 산업. 한국은 한류라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넷플릭스가 3조 3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런 한류 콘텐츠의 힘을 인정한 것입니다. 3조 3천억 원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 분야에 투자되는 사례는 매우 극히 희박합니다. 한류가 미국 할리우드 이상의 프리미엄을 갖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드라마, K-뮤직,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문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한국 미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한류의 힘은 한국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약 123억 달러, 14조 3천억 원에 달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1%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국가브랜드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약 4조 7천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산업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소득 증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숫자만 약 10만 8천여 개의 숫자를 보여주며 종사자 숫자는 61만 4천여 명이 고용을 창출하였고 한 해 매출액만 137조 원에 달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결국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가치 향상, 그리고 국민 소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광업입니다.
두 번째,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프리미엄 산업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역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이태리는 관광산업이 전체 GDP 약 6%, 프랑스는 7% 정도를 차지하는데 사실상 국가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GDP 기여도가 2.8%에 불과해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관광은 다양성과 독특함이 장점입니다. 한반도의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사시사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훌륭한 호텔과 에어비앤비 숙박시설, 뛰어난 음식,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선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로 만듭니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도시 문화, 오래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에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71만 명으로 하나의 도시 규모로만 따지고 본다면 인구 규모 5위권 대도시인 140만 대전 광역시보다 많은 수준으로 엄청난 수치를 자랑합니다. 앞으로 한국 관광이 살 길에는 바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형 숙박 플랫폼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됩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또 다른 관광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자신의 주택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여행객들에게 현지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어비앤비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의 마포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숙박 예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포구가 한강공원, 홍대, 이태원 등의 인기 관광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아직도 한국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숙박업법은 개인주택의 단기 임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에어비앤비 사업의 성장과 에어비앤비라는 세계 최대의 숙박 플랫폼에서 한국이 퇴출당할 수 있는 우려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의 합법화와 세무 간소화, 원천 징수 등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관광산업과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만의 강점인 프리미엄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는 한국의 관광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관광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들의 좋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서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리더 국가로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더 많은 외국인 투자와 인재 유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는 한국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어 자신의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도 관광산업의 성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소득 분배 개선과 가계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관광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함으로써 한국은 더욱 강력한 경제 성장과 개인의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배터리 산업. 한국은 전기차 및 이동성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대량 생산 능력은 이 분야에서 한국을 독보적인 위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반드시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수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배터리 제조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에서 약 37%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연구개발 노력과 혁신 덕분입니다. 한편 한국은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배터리 산업에 총 40조 원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배터리의 연구개발 생산 능력 확대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들의 기술력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산업은 원천 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 설페이트 고체 전해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연구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한국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전체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재료 채취부터 배터리 팩 제조 그리고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한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경쟁력입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모델을 계속 출시하며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의 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의 증가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투자 촉진, 기술 개발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한국이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원천 기술 생산 능력 수요, 증가 정부 지원 등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반도체 업계.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는 그 중심에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 중에서 미중 양국과 비교해도 더욱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워런 버핏이 그의 지분을 매도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대만 반도체 업계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이지만 그 위치가 미중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한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런 미중 간의 기술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의 외교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한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 기술적인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 자본은 미중 간의 긴장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 집중 투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독보적인 입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G7 국가들이 갖지 못한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조선업. 한국의 조선 산업은 50년 넘게 세계를 선도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발전을 시작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제 세계의 약 40% 이상의 선박을 생산하며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생산량으로만 평가한다면 한국 조선 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력입니다. 특히 고가의 특수 선박을 생산하는 능력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통, 고도로 복잡하고 세밀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두각을 나타냅니다. 한편 최근 들어 선박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한국 조선 산업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 회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은 친환경 선박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조선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입어 앞으로도 세계 조선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G7 국가들이 갖지 못한 한국만의 특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산업.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량 면에서 세계 5위로 2022년에만 약 3,8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품질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독보적임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상용화한 회사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가 기존의 토요타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 기아 자동차의 미국과 인도에서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둘째, 현대 기아 자동차의 대당 자동차 생산 원가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한국은 배터리 1위 국가와 자동차 1위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7 국가들이 갖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국가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방위산업.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대기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화그룹이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미사일, 조선, 잠수함,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로키드마틴과 같은 세계적인 방위산업 건물에 버금가는 대형 방산 재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부문은 최근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가문이 한화오션의 사회이사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부문이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특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가문이 참여한 한화오션은 한국의 잠수함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그룹은 국제적인 재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의 글로벌 재벌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높은 수출 수익을 올리고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국가의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세계에서 주목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향상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정세 상황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사태로 인해 중립국의 성격이 강했던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군사력에 대항하는 나토 표준 무기로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한 대만과 중국의 양안 갈등,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 간의 갈등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방위 장비를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고가의 서방제 무기 대신 보급형이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을 동남아시아의 보급형 서방제, 표준 무기 공급 기지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늘어나게 될 경우 한국산 무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큰 기회이며 한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높은 수출 수익을 올리고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국가의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매력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지정학자들과 금융기관들은 한국이 미국 바로 다음에 G2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대한 국민 자신들은 이런 사실에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소수자나 약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G7 국가들보다 더 높은 산업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서부터 고급 관광 첨단 배터리,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독보적인 조선 산업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없이 눈치만 보던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G2위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에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OLED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OLED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OLED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를 OLED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OLED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OLED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OLED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OLED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OLED 제조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OLED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은행의 특별 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때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이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V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